안녕하십니까. 네, 어버이 학교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좀 젊은 청년들이 슬픈 일을 많이 겪어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어버이 학교에 문을 열겠는데, 오늘 날씨는 아주 봄 날씨 같습니다. 한겨울을 이겨내고 막 개선장군처럼 나타난 봄에 따스함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다, 이런 것을 자랑하려고 나타난 듯한 막 겨울 날씨입니다. 그래서 눈이 펄펄 내리고, 또 아이들은 막 비닐도 타고 얼음 지치기도 하고 스케이트 사달라고 부모님께 부르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인데요. 이상 그것 때문에 아주 따뜻합니다. 청송오리들이 날아갈 준비를 다 마쳤으면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날씨가 왜 이래?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왁자지껄 매일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학교 청소년 시집까지 것 이어서 읽어가면서 오늘 또 답은 없지만 우리들 마음에 질문을 던지고, 또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맛있고 재밌고 또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때로는 어느 게 더 옳고 가치롭고 또 우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놓치는 지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송을 해주시죠. 오늘 첫 번째 신앙송은 네, 언제나 맑은 목소리. 네. 마스크를 쓰고 낭송을 하시면 좀 약간 또 웅웅 울리는 바가 있어서 더 좋지만. 네. 애송이 이정육. 15살이면 떡 벌어진 방송이다. 땀처럼 칭얼거리지 마라. 문 좀 닫아주세요. 찬바람 들이치잖아요. 가지 좀 흔들지 마세요. 후두둑 떨어지면 좋겠어요. 이러려고 단맛을 주셨나요? 짐승들한테 몽땅 바치려고요. 문을 왜 활짝 열어젖히는 거예요? 다람쥐나 청설모가 물어왔으면 좋겠어요. 말벌떼가 줄창나무 잎처럼 날아오잖아요. 빨리 문 좀 닫아달라니까요. 저를 끝까지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가시방패는 제 단벌옷인 거 아시잖아요. 정말 내복만 입혀서 내쫓아야 시원하시겠어요? 앞으로 가시돋친 말도 잘 들을게요. 초록색 유치원복으로 갈아입고 언제까지나 조용히 있을게요. 벌써 알밤이다. 자꾸 어리광 부리면 내가 골목길에서 꼬마들 주머니 털던 애송이 말을 들려주마. 떨부냐? 떨부냐고. 제가 이 시를 쓸 때 사실은 아이들을 칭얼거리는 걸 잘합니다. 또 자신을 과장도 하면서 칭얼거리는 걸 잘하는데, 어른들은 그 칭얼거리지 못하게 하고 또 아이들의 몸짓들을 잘 이해하려고 안 하죠. 그것도 사실은 몸짓 언어인데, 아직 어른은 되지 못했지만 어른인 것처럼 가시돋친 말도 하고, 저 보고처럼 배에다가 막 바람을 넣고 자신의 모습을 더 부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말로 훅가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또 뻥 과장하고, 자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더 큽니다. 자신 있어요. 이러지만 실제적으로 15살이라고 하는 이 나이는 참 아이들에게 애매한 지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스스로 어른이고 싶은데 어디 가면 어른 취급을 안 해주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그렇고 또 아이 취급을 한단 말이야. 선거권도 없고 또 알바라도 하려고 하면은 막 조건들이 너무너무 다르고 그래서 세상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른의 세계에 편입되지 않는데 수도 없이 많은 어른들은 15살에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큰 것이. 그 정도면 세상 알만한 나이인데 왜 그따위로 행동하냐고. 또 한편으로는 다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꾸중하죠. 경계에 서 있는 그런 나이인데 여기에는 칭얼거리면서 자신을 낮게 표현하는 부분이 가운데 있어요. 아직 나는 쩍 벌어진 방송인은 아닙니다. 아직 속은 조금 익었지만 아직 벌어진 단계는 아니다. 세상으로 뛰어내릴 만큼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쩍 벌어진 방송이 이제 나가서 돈 벌어오라 하지 말아라. 문을 좀 닫아달라. 찬바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아직 떨어질 때 안 됐는데 우리가 밤 딸 때 밑에서 발로 차고 막 가지도 흔들잖아요. 가지 좀 흔들지 말아라. 후두둑 떨어지면 좋겠냐. 이렇게 떨어뜨려서 돈 벌어오라고 하여튼 노동자로 또는 어떤 한 어른의 세계 속에서 가치를 창출하라고 계속 나를 이렇게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단맛을 준 거냐. 지금 내려가면 세상이라는 짐승한테 잡아먹힌다. 그러니 지금 아니면 청설모한테 물려가든지 말벌 때가 와가지고 단물만 쪽쪽 빨아간다. 그러니까 일단 저를 좀 지켜달라. 이런 말로 자신을 한없이 엄살을 부릅니다. 근데 또 어른이 이렇게 말해요. 넌 다 컸어. 알바미야 이제. 너 다 큰 흉내 냈잖아. 길목에서 애들 붙잡고 이렇게 돈도 뺏고 나쁜 짓도 했잖아. 네가 한 말 있잖아. 애들한테 떨구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른의 세계가 또 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야, 내가 어른 대접 해달라고 네가 어른 대접을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내가 어른 대접을 하니까 또 싫으냐? 짧으냐? 이런 어떤 아주 애매한 지점의 나이를 제가 생각할 때는 15살 정도로 봤습니다. 15이면은 중3인가요? 중2. 중2인가요? 네. 중2? 따져보세요. 3인가? 중2인가? 3. 중3이야? 8, 9, 10, 11, 12, 13, 13이 초등 6학년이에요. 14, 15, 중2네. 참 중2. 중2가 어른이에요? 아니요. 중3은 애매하죠. 것 같아. 어떤 아이들은 어린이 같아. 그렇죠. 애들도 아니고 청소년도. 그런데 중2 아이들 행동하는 거 보면 어른. 아이고 진짜 말싸움에서도 안 지고 힘으로도 요즘 애들이라는 말은 태초에 있었어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가 아니라 태초에 말세가 있었대. 시작과 동시에 말세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특정한 나이 또래를 뭉뚱그려서 아이고 요즘 중2 또는 중2병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많은 아이들도 그런 세계처럼 느끼게 하는 이렇게 너무 좀 위험한 지점이 있습니다. 중2병이라는 말도 아주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법에서 규정한 나이 이거 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갑시다. 청소년이라는 게 도대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소년이냐? 법도 많아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법, 청소년 활동법. 여기서는 청소년을 만 9세, 그러니까 바깥 나이로 10살부터 25까지. 법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청소년 보호법. 어른들이 이제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너 요때 19금 보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주 나쁜 시설 같은 데 가면 안 돼. 이건 또 만 19세예요. 만 19세. 상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18금이야 19금이야? 19금이야. 어른들이 애들을 지나치게 보수적이야. 보수적. 19살이면 만 19살 고3인데 뒤에서 나오지만 고3은 우리나라의 첫 성경험률 10%가 훨씬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영화는 청소년보호법에 영화비디오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로 해놓고 게임산업진흥원에서는 게임산업진흥법에는 또 18세로 한 살을 또 내려요. 이 장사를 해먹으려고 얼마나 노비를 했으면 이런 얘기는. 입다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된 거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거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또 다 틀리진 않지만 몇몇 틀려요. 애들도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19세를 기본으로 하되 문제는 게임만 18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요 몇 살부터 청소년이라고 하며 몇 살까지 청소년이라고 이에 대한 답은 법률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있는 조례. 하지만 법률마다 다르고 조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말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해당 시, 군, 구의 조례도 꼭 살펴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는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지만 현실은 매우 복잡하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 청소년이라 하면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월 1일 기준입니다. 생일 기준이 아니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기부법 청소년이라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한다. 청소년 기부법. 인천광역시 사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보면 어린이라 하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 어린이는 12세니까 6학년까지 아닙니다. 근데 아까 9세 이상을 뭐라 했어요? 청소년이라고 그랬죠. 여기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고 여기 인천광역시에서는 어린이에요. 거제시에서는 청소년을 13세부터 19세로 해요. 거제시는 13세부터 19세로. 이거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좀 배워보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용어는 법규나 법률,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천 법규에 군인이라 하면 병역법에 의하여 복무 중인 군인으로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 교도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사관이나 의관, 영과급 장교는 군인이 아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죠. 근데 인천 법규에는 그렇게 돼 있고. 물론 하사관, 장교, 장성을 부르는 말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용어지만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이렇게 혼란스럽다. 그래서 어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는 규정이 가장 많고 18세 이상이나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도 있다. 노인의 경우는 몇 살이야? 65세. 근데 이 65세 규정이 어디서 나왔는가 살펴보면 그때 평균 수명이 49세일 때예요.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노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는 용어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붙여야 할 호칭인 셈이다. 근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근데 70세가 훨씬 많았지 다는 아닙니다. 75세 정도 되어야만 이제 조금 노인.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마을 청년회가 있는데 75세 정도가 제일 아래입니다. 마을 청년회에서. 우리나라에 절 들어갈 때 네. 그때도 70세까지 돼요. 요새는. 네. 70. 바뀌었어요. 네, 65세 이상은 안 받았는데 절? 지금은 70세야. 절? 절. 그런데 지공선사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선사들 지공선사라고 하는
그 지공선사들은 또 65세잖아요. 지금 지하철 타보셨어요? 네, 네. 근데 패스권이 있어요. 아 이제 나라에서 패스권을 줘가지고 네. 그냥 지공선사 되셨군요. 네 무료 패스 아, 있어요. 그분들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가지고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온양온천. 온양온천. 온양온천은 이 도로 가에도 뭐 따뜻한 물로 발 닦는 이렇게 온천물을 돌려놨어요. 그리고 국밥집 6,000원, 그리고 막걸리 2잔 이렇게 서로 그리고 앉아가지고 참 그런 얘기하고 그거 아니면은 목욕 좀 아껴서 하죠. 한 3번 내려오고 4번 내려올 때 그러니까 아버님 다녀오세요. 그럼 아침에 딱 시간이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 뭐뭐 좀 사오세요. 그럼 문양서부터 사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고 또 하나가 이제 시티 투어 천안역에서 내려서 저쪽 병천 아우네 순대 쪽으로 와서 6,500원짜리 순대 하나 먹고 거기까지는 투어니까 그냥 이런 또 춘천 그리고 잘 프로그램 짜면 우리 지공선사들의 우리나라의 교통 그렇기 때문에 인천으로 춘천으로 또 도고온천까지 아주 바쁘게 일주일을 프로그램대로 지하철 여행을 이런 시간에 나오시잖아요. 또 아니면 출근길을 피해서만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좀 며느리도 좀 편하고 새로운 삶의 방법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지 않아요? 어디에 계시다는 분들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정년하고 나면 네. 그러니까 정년하기 전에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네. 하고 나서 정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그래서 밤송이 아까 나왔잖아. 제가 밤송이로 한 번 쏘은 적 있어요. 밤송이 얘기 좀 하나. 좀 이건 조크입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잠시 조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당했습니다. 우리 전유성 선생님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 한 명이 예비군 훈련이 뒤늦게 나왔대. 같이 가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좀 안 나온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비군복 입고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야산에 가서 보초를 이틀인가를 서야 되는데 정말 지루한 그 방공호에서 핸드폰도 없고 보초 쓰니까 핸드폰도 놓고 가고 총 하나 찬창도 없는 총 하나 그 플라스틱 총 비슷한 거 옛날 그거 하나 들고 모자 하나 쓰고 더벅더벅 이제 산속으로 갔을 거 아니야? 너무 지루해서 치다 보니까 밤 넘어가네 그걸 발로 탁 찼더니 밤송이가 하나 떨어지더래. 저는 밤송이가 익은 밤송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밤 가시를 세기 시작해요. 하나씩 빼면서. 그럼 이제 다음날 또 그냥 또 간 거야. 이번에 준비해갖고 가야 되는데 이 예비군들의 특징은 지능이 엄청 떨어집니다. 모든 예비군들은 소변도 못 가리고요. 예비군들 보면 알죠? 모자 딱 삐뚤어 쓰고 예비군복 입는 순간 걸음걸이가 개처럼 바뀌고요. 아무데나 오줌 놓고요. 지능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아무렇게나 하고요. 아주 못돼 먹은 말년 병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눕고 침 많이 받고 군복 입혀놓으면 그렇게 돼요.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멍청해가지고 또 그냥 간 거야. 뭐해?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 밤송이 하나 딱 새니까 시간이 다 간 거야. 그래서 이번에 밤송이 하나 또 그대로 샌 거야. 이 멍청한 사람. 여기서부터 전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쌤 그런데 그거 알아? 밤송이는 가시의 숫자가 똑같대. 아 그래요? 정말요? 하고서 감동을 해서 이거 나중에 기록했다 써먹어야지 집에 와서 이제 와서 한참을 지났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바보가 되는 이유는 밤송이가
가시의 숫자가 똑같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2개 정도를 내가 가시를 다시 셌다면 정말 멍청한 거고요. 또 그거를 믿고 믿었다면 전유성 선생님한테 지금까지 당한 대로 또 당한 겁니다. 근데 나는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밤송이를 세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개그는 개그일 뿐이지, 여러분들도 혹시 밤송이 가시 세다 보면 손에 다 찔리고 난립니다. 어이 그걸 셌단 말이야? 바보 아니야? 이 말이 분명코 준비된 말이라는 것을 멀리 계신 전현석 선생님, 저 밤송이 안 셌습니다. 그런데 밤송이 볼 때마다 세고 싶은 충동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보다 조금 똑똑한 분들이지만 아마 이분들이 집에 가서 세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특히 엄마와 아들은 둘이 나눠서 세면 한 송이만 셀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고요. 확신을 못하는데. 확신을 못합니다. 어떻게 그게 같겠어요? 그게 사이즈별로 틀리잖아. 같대요. 진짜요? 세보세요. 자,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신경 쓰이네. 그런데 65세로 정한 것은 1889년. 얼마나 오래됐어요?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수급 연령을 65세로 책정한 것에 기준으로 했기 때문인데, 그때의 평균 수명은 49세였다. 현재의 평균 수명은 엄청 넓죠? 80. 일본이 제일 높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잖아요. 평균 수명 높은 것이. 일본이 한 2, 3세가 높은 거. 그로 따진다면 이제 적어도 75세, 80세 이렇게 돼야겠지만 큰일 납니다. 또 우리나라의 노동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지만 우리 의식 속에는 당신은 노인이십니까? 하면은 여전히 마음은 청춘이요. 그렇게 하겠죠. 저는 지금 내년에 60을 먹는데 경험한 바로는 38살이 된 해 이후로는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몇 살이다 생각하고 탁 멈춰서 생각해보면 38인 것 같아요. 38. 대표님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요? 저 56이신가? 나이. 아니, 마음속 나이. 마음속 나이는 뭐, 청춘. 8청춘이면 16살? 16? 애송이네. 자, 다음은 속울음이란 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속울음. 빗방울이 연잎 위로 뛰어내릴 때 긴 발가락을 신나게 차올리는 까닭은 미끄러져도 통통 받아주는 아래 이파리 때문입니다. 한방눈이 밤새워 새벽까지 내려올 때 흰 양말을 조심스럽게 내딛는 까닭은 무거워도 끙끙 받들고 있는 어쩌녁 숨는 때문이다. 점심시간인데도 뒤꿈치 들고 고개 숙여 걷는 까닭은 흰 국화 꽃다발과 초콜릿과 깨알 같은 손편지를 받들고 있는 책상 때문이다. 누구 하나 빗방울 소리를 내면 수백 수천의 연잎과 소나기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책상 서랍 가득 파도 소리 울먹이기 때문이다.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꽃눈이 다시 땅바닥에 떨어질까 봐서다. 여기 책상, 국화꽃, 초콜릿, 책상 속 파도 소리 이런 것들 막 나오죠. 이 시는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 젊은 학생들 또 사람들을 위해서, 그 중에서 특히 단원고에 수학여행 가다가
백성들의 이렇게 바치는 그런 시입니다. 이 빗방울이 연잎에서 뛰어내릴 때도 자신감 있게 뛰어내리는 것은 아랫니파리가 탄력 있게 받쳐주는 거고, 한 방울이 내려올 때도 막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받들고 있는 밑바닥에 혹시나 뭐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아이들은 점심시간인데도 막 조용히 발 뒤꿈치를 들고 살아남은 게 죄여서.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이라도 읽어야 돼요. 다음 백과에 세월호 사건에 관한 제일 첫머리의 요약입니다. 백과사전.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 304명이 사망한 사건. 구조를 위해 해경이 도착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던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 배가 침몰한 이후 구조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세월호의 인양 작업은 2017년 4월 11일 완료되었으나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이거 언제쯤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될까요? 참 언제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지만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의 안보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에서도 접하는 그 어떠한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배를 누가 관리했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온전한 하나의 나라로 서야만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많은 부분 역사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두 다 믿지 않는 어떤 시대가 됐어요. 어떤 것은 모두 다 믿지 않고, 어떤 것은 그럴 리가 적당히 믿고, 이런 슬픈 분단의 역사 속에서 왜곡되거나 가려진 진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래도 저래도 또 계속 사건이 계속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에서 또 참사를 당하는 이런 일이 겹치다 보니까 참혹한 지점이 있어요. 언제쯤 온 나라의 뉴스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선에서 끝나게 되니까 허망하게. 제가 이곳에서 뉴스를 파헤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수도 없이 많은 정말 방송들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청춘연합장이에요. 시 속에 영어가 좀 들어있네요. 발음하기 쉽죠? 청춘연합장. 새해가 밝았다. 해피 뉴 이어. 좋은 소식만 듣자. 해피 뉴 이어. 똑같은 발음인 것 같지만 Y가 빠졌어요. Y. 네. 그러니까 행복한 소식만 듣자. 나는 YEAR보다 EAR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소식, 싱그러운 소식만 내게 일어나기를.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무소식 더하기 좋은 소식. 나에게 퍼뜩 떠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를 만들어서 이 시가 시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생각은 조금도 없고요. 다만 이 땅에 사는 청춘들이 이러한 연합장을 계속 매년 가지면서 행복을 엮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가출 청소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제도권인 중학교, 고등학교, 저 아래 들어가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까 9세부터 따진다고 했으니까 9세면 초등학교, 만으로 따져도 3학년이에요. 그때 집을 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또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데 우리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건 2020년도 교육 통계까지만 살펴볼 수가 있어요. 21년도 거가 지금 없어서 22년도 거 교육 통계에 의하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초등학교 18,366명 엄청나죠? 중학교 11,000명, 고등학교 23,894명. 그러니까 합쳐서 5만 명이 넘죠. 5만 명 넘어요. 5만 명이면 홍성군 전체 인원 얼마 되나요? 10만 조금 안 돼요. 웬만한 정말 도시 하나 청양은 얼마나 되려나 몰라도 그만큼 인원이 많은 거죠. 5만 명이 집을 떠나서 거리의 청소년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5만 명을 수용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 평화와 귀가 또는 직장과 올바른 성년으로 가는 길목을 밝혀주고 그 길에다가 가로등을 달아주고 또 꽃길을 만들어주고 또 직업 양성을 하고 그들이 정규 수업은 못 받아도 한 성인으로서의 판단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 교육도 하고 또 문화 시민으로서 또 경제와 정치 경제 호모 이코노미코스니까 경제를 모르고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사기를 당하니까. 그래서 경제 교육, 정치 교육, 또 인간 관계 교육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또 그들을 성적으로 또 어른들의 자본 속에서의 성적 착취나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또 국민 기본 교육권을 또 보장해주고 이러한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을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하고 또 그것을 맡아서 이끌어줄 많은 교사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또 영양질 음식들을 또 제공해야 되는 그들이 곧 5년 6년 후에 이 땅의 시민이 되고 이 땅의 노동 현장의 노동자가 되고 이 땅의 가정의 아버지 엄마가 되는 미래의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입는 것, 그들이 부르는 노래 이게 다시 곧 문화가 된단 말이죠. 자국의 수준이 되고 그러니까 쟤들은 저 개인의 운명이다 이렇게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 그러잖아요. 청소년도 당연히 기둥이 어린이 때 기둥이었는데 청소년 때 갑자기 뭐로 바뀌어? 더 큰 기둥으로 바뀌는 거죠.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인데 청소년은 나라의 돌멩이야? 아니면은 뭐 허드렛 물이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린이가 나라의 기둥이라면 청소년도 나라의 대들보 기둥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기둥 역할을 잘 해서 나중에 고사찰이 돼서 어른이 되었어도 아주 고색창연한 하나의 문화재가 되는 거죠. 한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느 한순간에는 없어졌다가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나타나는 이러한
단절된 시간 속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갓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은 영속성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 청소년은 세계의 기둥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보살펴야 된다. 이 청년이 연애에 실패했습니다. 프로포즈를 했다. 딱지를 맞았어. 딱지 맞은 날 이 남자애가 뭘 했는지는 경험이 많은 현수군이 한번 읽어보죠. 자존심 상한 날, 어두운 운동장 한가운데에 동그만히 축구공을 놓고 왔다. 나도 남자친구는 많다. 혼자 축구하면 족족 꼴인이다. 철봉대에 점퍼를 놓고 왔다. 수도꼭지 하나를 쌓아 틀어놓고 왔다. 솔직히 운 건 아니다. 꽉 조여있던 마음을 풀어놓은 거다. 등나무 아래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갈등도 없이 밤하늘을 꼬아 올라가는 등나무 새순을 마구 풀어 젖히고 왔다. 며칠 만에 허공을 일으켜 세우는지 봐야겠다. 그날 다시 프로포즈 하겠다.